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36일차입니다. 네. 117페이지예요. 놓아버린 117페이지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2500년 전에 부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과 애착에서 비롯한다고 했고, 인간의 역사는 그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인간의 역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고통은, 인간들이 고통이 행복해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보다 고통이 굉장히 많죠. 뭐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깨닫기 전에. 마음 안에 있으면 고통이거든요. 돈이 많아도 잃어버릴까 봐 고통이고, 두려움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로 돈에 대한 신념을 찾으러 갔는데, 돈에 대한 신념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또 좀 제대로 못 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손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못 들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장 안에서의 어떤 그 정리되는 부분, 결핍이나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쪽으로 더 에너지가 더 가는 거,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시크릿이 강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시크릿을 상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넣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그 조금 더 이제, 아, 이게 더 강해지면 이게 더 찌그러지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뭔가 더 와닿는 거죠. 듣기는 듣는 거랑 와닿는 거랑 틀리잖아요. 뭐 그런 어쨌든 장 안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인간의 모든 고통, 그렇죠? 욕망과 애착의 딜레마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애착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왜소한 측면이다. 애착을 갖는 것은 내가 왜소한 측면이다. 우리는 겁먹고 무능한 프로그램의 세트가 겁을 먹고 있고 무능한 프로그램의 세트가 우리를 휘두르도록 부지불식간에 용납했는데 휘둘리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겁먹고 무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에게도 있다. 근데 왜소해져 있는 자아가 믿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세트다. 왜소한 자아가 믿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용납을 했고, 왜소한 자아가 있다고 믿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세트인데, 이 왜소한 자아가 내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고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소한 자아가 다 아는 것 같아. 하지만 왜소한 그 내 어떤 겁먹고 있는 무능한 프로그램에 빠져 있으면서 생각은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내 행위를 보면 한 발 뛰지를 못하고 와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장으로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중간에 공부하다가 말다가 잠깐 왔다가 가셨다가 다시 어제 오셨는데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중간에서 또 길을 안내해 주신 분도 계시고 같이 가자 해서 오셨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왜소한 자아가 내가 본체가 아닌데 우리는 왜소한 자아가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나를 휘두르고 있는데 휘두르지 못하도록 에너지 공급을 끊는 것이 이 에너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는 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이다. 끊는 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인데
내가 왜소한 자아로 겁먹어서 무능한 프로그램에 세팅된지도 잘 몰라요. 누군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있어 하고 자꾸 깨닫고 이걸 확장시켜 가는 거가 마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계속 이 무능함에, 겁먹음에, 두려움에, 두려움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놓아버리면서, 놓아버림의 목적, 그쵸? 이 프로그래밍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끊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식이 커지면서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바라는 걸 끊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뭐 남편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새 식구도 또 눈에 들어와 가지고 또 그렇게 가슴이 찡하게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생기는 거야. 살면서 더 생기지 않아. 끊어야 되는데 식구가 더 늘고 또 늘고 또 늘고 하면서 막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있는 거 끊기도 바빠 죽겠는데 더 늘어나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근데 어쨌든 의식이 커지면서 내가 놓아버리고 의식이 커지면서 높은 큰 나에 대한 높은 큰 나, 진짜 참나, 정말 진짜 나, 무능하고 겁내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 거는 작은 나, 가짜에 내가 자꾸 휘둘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가짜에 휘둘리면 힘들지 않아요? 휘둘려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높은 큰 나에 대한 자각도 커질 수가 있다. 놓아버리면 커질 수가 있다. 우리 내면의 큰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기보다 그냥 사랑을 구하는 것은 작은 나가 하는 거고, 사랑을 구하는 건 작은 나가 하는 거고, 그냥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한다. 그 자체가 있죠. 자체의 사랑이죠. 그냥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 없는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자각이 생긴대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린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리게 되어 있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계속 놓아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옳아. 이게 맞아. 그런 것 같아. 저긴 안 가도 돼. 이건 이래도 돼. 뭐 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쪽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내가 정당한 줄 알고 있는 거야. 정당한 줄 알아요. 그냥 뭐 이러니까 생각이나 이 상황이 보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걸 또 하게 되죠. 근데 내 깊은 무의식에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냥 겁내고 안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 밖에 있는 거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아니잖아요. 환상이래요. 그래서 자꾸 환상을 믿고 싶어요. 저는. 아, 이게 환상이구나. 환상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럴 때가 참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 이것도 다 환상이었으면 좋겠다. 망상이라 그랬지. 그래, 환상이라는 게 맞을 거야. 그런데 난 내 눈앞에는 아직 환상으로 안 보이니 환상으로 보일 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나? 겁내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나? 정말 내가 의식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가만히 있으면서 교육만 들으면 의식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죠. 도구만 있어서 뛴다고 의식 성장을 하나? 그것도 아닌 거죠. 도구만 있다고 뛴다고 도구만 있다고 뛴다고 사업 성장을 하나?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해봤어요, 저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이 프로그램이 한계 짓고 있는 프로그래밍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성장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업 성장의 한계가. 아,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그걸 뚫는 데 시간을 썼어요. 자기 개발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가지고 온 삽이
날카롭게 그래도 막 삽으로 막 땅을 파고 산에 있잖아. 막 팠는데 그게 날카로웠던 것이 뭉뚱해진 거죠.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의식 수업을 만나게 된 거야. 그 삽을 집어 던지고 진짜 아주 그냥 포크레인에 나를 가른 포크레인으로 저절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제트기를 장착하는 빵, 저 그냥 보내서 빵 터지게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아직 겁내하고 있고 한계 짓고 있는 내가 나를 보고 자꾸 외부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침에 이제 보는 거야.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가 흩어지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저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다른 사람들 업에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업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사업 성장하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거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현재의 고통이 치료된대요. 부정적인 감정을 끊어버리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막 있거든요. 뭔가, 저게 저래서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어? 잘, 잘 얘기하는데, 또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거잖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놓아버려야 현재의 고통,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치료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치료되고, 미래의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놓아버려야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포가 신뢰되는 것으로 대체되고, 신뢰와 더불어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온다. 신뢰와 더불어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온다는 거야. 공포가 놓아버림으로 해서 공포가 신뢰로 대체된다는 거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온다. 그래서 작은 자아에 대한 의존, 내면의 신성인 큰 나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된다. 개인의 작은 자아, 내 마음이 큰 나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큰 나에 의존으로 대체하면 상실로 인한 비탄에 면역된다. 상실로 인한 비탄한 마음이 면역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일시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 왔다 사라지는 몸과 마음, 그렇죠? 마음과 몸에서 여기서 일시적인 자아가 아니라 영원한 큰 나에서 안전을 찾는다.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영원한 참나? 우리는 영원한 참나로 가기 위해서 하나요? 영원한 참나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뭐 사업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고 어떻게 쓴 사업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걸림돌들이 있어요. 걸림돌들이. 그래서 진짜 깨달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는 길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로, 영원한 큰 나에서 안전을 찾는다. 또 볼게요. 118페이지예요. 여섯 번째 단락에 공포예요. 공포 수준에서 이제 공포스러운데 무감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의욕과 비탄을 했었고, 그다음에 무의욕과 암울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의욕과 암울함 50, 그렇죠? 앞전에 비탄 75, 100 공포예요. 두려움 볼게요. 우리는 공포가 지닌 다양한 모습에 친숙하다.
공포에 친숙한 거예요. 이건 참나에 친숙해야 되는데 공포에 친숙하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황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쑥 빠져버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빠지기도 하고 공포로 마비되고 얼어붙은 가운데 공포로 마비돼가지고 얼어붙은 가운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는데 이 걱정은 만성적인 공포며 만성적인 공포다. 만성적인 공포며 편집증은 극도의 걱정이다. 만성적인 공포가 이런 것들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뭐 하고 있잖아. 돈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돈이 더 없어져 가지고 불안해야 되고 이 불안해하는지 모르고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남편 때문에 어떻다 그러고 불안한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외부의 것으로 자꾸 투사하고 뭐 이걸 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의식 성장하는 거야. 두려워서 해결을 못 하는 거야. 묶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의식 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히 또 삶을 살다가 다음에도 공포스러운 환경을 또 선택해서 가겠죠. 거기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겠어요. 놓을 것도 많고 놓으면서 의식 성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계가 있을 때 제가 그 얘기하다가 한계가 있을 때 이 사업의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한계가 있을 때 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이 돼야 마인드, 정신세계, 이 에너지가 확장이 돼야 에너지 속에서 있는 거야. 그냥 뭐 무감각하게 있지만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서 확장될 수 있도록 확장. 이 에너지가 확장이 되어야 사업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가 확장되지 않고 두려움을 끈을 붙들고 붙들고 있는데 두려움에 붙들고 있는데 사업적인 게 확장이 되냐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 확장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거고 나 혼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걱정은 만성적인 공포, 만성적이라서 걱정하는지조차 몰라. 만성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로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증, 집착하는 것도 극도의 걱정이다. 편집증, 극도의 걱정인지, 걱정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약간의 불안한 것은 가벼운 형태의 공포다. 약간의 불안한 것은, 약간의 불안한 것은 그냥 가벼운 공포래요. 내가 어떤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면 벗어나야 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빠져 있으면서 뭐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막 뽀로록뽀록 생각만 계속 올라오죠. 감정은 공포 안에 있는데 모르고 생각만 계속 이래서 그렇고 계속 그런 거야. 근데 그 안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걱정 때문에. 만성 공포 때문에. 그래서 공포가 더욱 심각하면 두려움이 더욱 심각해지면 잔뜩 겁을 먹고 조심스럽고 폐쇄적이고 긴장하고 낯가리고 말도 못하고 미신적이고 방어적이고 의심이 많고 위협을 느끼고 여기 나한테 해당되는 거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잔뜩 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고 너무 조심스러운 것도 겁을 먹고 있는 거죠. 폐쇄적이지 않나? 긴장하고 있지 않나? 늘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 나도 모르게 어깨에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막 혈이 뚫리지가 않고, 나도 모르게 긴장했었던 그 어깨에 뭔가 몸에 경락이나 이런 게 막히는 거죠. 긴장을 막 하니까 자꾸 여기가 있죠. 압이 쌓이고, 어느 쪽으로 긴장을 하지? 명상할 때도 이렇게 보면 긴장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시크릿 할 때
잠재의식이 명령할 때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 먼저 우선. 긴장부터 완화시켜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 내가 긴장하고 있지 않나? 낯가림이 되게 심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 긴장하니까 혹시나 잘못돼서 내가 들킬까 봐, 나의 왜소한 부분이 들켜질까 봐 하는 어떤 낯가림도 되게 심했었는데, 요새는 점점 낯가림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한 경우도 진짜 많았고요. 미신적이고, 미신 자꾸 믿고, 미신을 자꾸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미신은 안 믿는 게 그래도 뭐, 무의식 중에 믿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가서 본다든지 뭐 하든지 미신을 막그 전적으로 믿지는 않으니까, 그냥 방어적이고, 방어를 공격받을까 봐 내가 왜소 두려워서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을 해버리고 또 방어를 하고 제가 막 표정만 이상해도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삶을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의심이 많은 거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저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선생님이 당신 좋은 것만 하는 것 같고 뭐 선생님도 저는 남편은 안 믿어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빡치죠, 남편이. 자기 말은 안 믿고. 그래서 남편들이 빡치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 말은 안 믿고, 선생님 말은 믿고, 근데 생긴 것이 남자요 하면서 있잖아. 뭘 나를 안 믿고 저 남자를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쵸? 그래서 또, 그래서 이 의심을 계속 근데 또 타고 들어가면 또 진짜 또 겉에서 하고는 진짜 제일 많이 믿기도 해요. 많이 믿기도 하지만 속에 들어가서는 내가 나를 의심하니까 100%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의심하니까. 의심이 없어지고 믿는 것도 내가 나잖아요. 내가 나를 믿으면 선생님도 믿게 되고, 선생님을 못 믿으면 나를 못 믿고, 판단 분별하고 선생님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선생님을 막 판단 분별해 가. 선생님이 마음에서 뭐 요번에도 걸린 부분들 때문에 엄청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지시지 않았던가요? 선생님 목소리가 좀, 음, 좀 차분해지셨어요. 요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차분해지셨어요. 선생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간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빨리 당신 마음을 혹시 또 전에 혹시 걸렸던 거, 내가 뭔가 가해를 했던 거.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만 찾고 있었다.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 본 것만 찾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피해 준 것이 또 있다는 거죠. 피해 주었다고. 피해 준 거 받은 것은 없지만 세상 삶에서는 아직은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피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회피하고 안 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했던 그런 것들. 그게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은 또 분노로 나오는, 막 화를 막 내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잘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까 봐. 못하고 있어. 는 죄책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맞물려서 뭐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막 맞물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자꾸 한다.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위협을 느끼고 위협도 자꾸 느끼고 불안정하고 심하게 겁내고 불안정한 거예요. 심하게 겁내고 수상쩍어 보이고 소심하고 궁지에 빠져 있는 듯하고 가책을 느끼고 무대 공포증에 빠지기도 한데 무대 공포증이 있잖아요. 제가 무대 공포증. 무대 공포증이 막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픔과 괴로움을 아픈 것도 겁내고, 괴로움을 겁내고, 사는 일을 겁내고, 사는 일을 겁내는 거예요. 진짜 욕망하니까 죄책감에 잘못해줄까 봐 더 공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겁내고, 가까워지기를 겁내고, 거절을 겁내고, 실패를 겁내고, 신을 겁내고, 지옥을 겁내고, 지옥살이를 겁내고, 가난을 겁내고, 조롱과 비판을 겁내고, 함정을 겁내고, 자신 없어 겁내고, 위험을 겁내고, 장감을 살까 겁내고, 지루할까 봐 겁내고, 어떤 일에 책임을 맡은 것을 겁내고, 결정 내기를 겁내고, 지휘권 갖기를 겁내고, 처벌을 겁내고, 변화를 겁내고, 위험해질까 봐 겁내고, 폭력을 겁내고, 통제력을 잃을까 겁내고, 감정 자체를 겁내고, 조종당할까 봐 겁내고, 들킬까 봐 겁내고, 높은 곳을 겁내고, 섹스를 겁내고, 홀로서기에 따르는 책임을 겁내고, 공포 자체를 겁낸다. 나는 여기서 어느 것에 겁내고 있을까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에 겁내고 있지? 한번 잘 해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읊어 주셨어요.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호킹스 박사님께서. 그래서 게다가 원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공포도 있다. 그쵸? 내가 왜 그러는지 제일 큰 공포가 이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무엇 어떤 공포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공포가 제일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덮지 말고 어디에 내가 공포스러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복에 대한 공포다. 어떤 원인에 자각하지 못하는 공포와 보복에 대한 공포, 내가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당하지 않을까. 이 공포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받아치고 공격하고 싶은 기대에서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공포의 대상에 대한 분노가 공포 이면에 있다가 공포를 놓아버렸을 때 종종 드러난다. 공포를 놓아버려서 극복하려는 자발성 덕분에 그 다음 수준인 분노에 이른 것이다. 이 공포, 분노 감정의 조합을 직시해 항복하면, 분노나 공포 감정의 조합을 직시해서 항복하면 즉시 자부심과 용기 수준으로 상승한다. 너무 알면 알수록 너무 좋지 않아요? 야, 공포가 이래서 이렇게 공포가 있어서 이렇구나. 겁내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공포는 내가 공포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식 수업이란 이 부하의식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두려워서 발이 안 떨어지네? 듣고 와서 와! 이랬다가 또 다리 끈적거리는 이 공포심에 다리가 안 떨어지네?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두려워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는구나. 다리가 안 떨어지는구나. 아, 다리를 띄워야 되겠다. 약속을 또 잡아서 하루에 3명, 4명 또 만나야 되겠다. 막 있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안 잡아요. 돈도 안 벌어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한생 간다고, 그냥 어떻게 하다 돈이 좀 생겼다고. 어떻게 하다는 아니겠죠. 뭔가 했더니 돈이 생겼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네. 이 책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놓아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타이밍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각을 못하는 게 제일 원인을 모르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원인을 아는 것이 어떤 공포가 있는지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각성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에 빠져 있는지 한번 보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